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5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대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보 전달인지 아니면 상대방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대화의 목적이 뚜렷할수록 의사소통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합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대화는 쉽게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주제가 자주 바뀌거나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정리하고 그에 맞춰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의 전에 간단한 아젠다를 작성해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젠다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모든 참석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항목은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전달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거나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발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경청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경청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화 후 자신이 어느 정도 경청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간결하게 말하기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발표에서 핵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자가 너무 많은 세부 정보를 나열하면 청중이 핵심 메시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짧고 간결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대화하기 전에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간결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짧게 요약한 후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덧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결함은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네 번째 항목은 비언어적 소통의 활용입니다. 비언어적 요소인 표정, 몸짓, 목소리의 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중에 자신감 있는 자세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언어적 신호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감정과 태도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편해 보일 경우 그들의 기분을 고려하여 대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언어적 신호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언어적 소통이 의사소통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거울 앞에서 연습하거나 친구와 함께 대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항목은 자기 반성과 피드백 요청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는 자신이 어떻게 대화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미팅 후 흔히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라고 스스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발언 방식이나 대화의 흐름을 평가하여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대화에서 내가 어떤 점에서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반성이 성장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비판적인 의견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소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소통 스타일을 발견하고 그에 맞춰 상대방과의 대화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상으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5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